안녕하세요. 나나인CS입니다. 자료 해석은 대부분의 필기 전형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자료 해석 문제의 구성을 알아보고 가장 효율적인 풀이에 대해 알아보는 자료 해석 구조 분석 강의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료 해석 문제를 풀 때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의 구성입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영역이 있습니다. 질문 영역에서는 자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질문이 나옵니다. 다음은 자료 영역입니다. 자료 영역에는 제목, 단위, 표와 그래프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참조 표시가 있는 각주 영역입니다. 각주 영역에는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공식이나 정의가 있습니다. 문제의 가장 아래에는 선택지 영역이 있습니다. 선택지 영역은 자료 해석에 진짜 문제가 있는 영역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표나 그래프의 숫자나 크기를 보고 난이도를 결정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NCS나 적성검사에서 자료 해석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것은 1번부터 5번 혹은 기억부터 리을이 있는 선택지 영역입니다. 각 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며 어떠한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제목과 단위입니다. 자료의 제목으로 자료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의 단위를 통해 우리는 이 자료가 절대 자료인지 상대 자료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절대 자료는 개수, 인원수와 같이 각 수치가 곧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자료이고 상대 자료는 비율 자료, 지수 자료, A당 B, A 대비 B 자료와 같이 수치 간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단위를 보고 주의할 점입니다. 단위가 퍼센트나 지수와 같이 상대 자료일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간단한 예제와 문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억 2017년에서 2018년 에너지원별 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의 순위는 동일하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비율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자료의 제목에서 이미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비율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에너지원별로 순위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폐기물부터 풍력순으로 1위부터 5위이고 비율의 순위는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니은 2016년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수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량보다 많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비교하여야 하는 문제인데 이 자료는 단순히 에너지원별로 비율만을 제시하므로 전체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을 알 수 없으니 각 에너지원별로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디귿 수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18년이 2017년보다 많다 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디귿도 니은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물어보지만 비율 자료이므로 생산량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리을 2016년부터 2018년 풍력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였다. 역시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이 리을과 같은 질문이지만 미음과 같이 전체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달라집니다. 풍력이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풍력이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의 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미음에서 전체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풍력이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값의 곱인 풍력이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생산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가 퍼센트와 같이 상대 자료일 때 말고 또 주의할 점은 명, 원, 개 등의 단위에 천, 백만, 10억 등의 수사가 붙을 때입니다. 예를 들면 100만원, 10억 달러, 1000명, 만개 등이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보겠습니다. 단위를 보면 그냥 원이 아니라 1000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단위가 나올 때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의료급여 실지급액은 전년 동월 대비 2천만원 미만으로 증가하였다. 여기서 자료는 단위가 1000원이지만 선택지의 단위는 1000만원입니다. 2천만원을 자료와 같이 2만 1000원의 단위로 바꿔봅니다. 2022년 5월 의료급여 실지급액은 29만 8,218,000원이고 전년 동월, 즉 2021년 5월 의료급여 실지급액은 27만 7,202,000원입니다. 2021년 5월 의료급여 실지급액에 2만을 더해 주어도 2022년 5월의 수치가 되지 않으므로 2천만원 이상이 차이납니다. 자료의 제목과 단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는 자료의 행과 열에 어떤 것이 있는지 빠르게 체크하고 각주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각주 영역에는 문제에 필요한 공식,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개념 및 조건, 용어의 정의나 단어 풀이, 그리고 출제위원이 이의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충 설명을 적어둡니다.
자료의 제목을 스캔하고 단위를 통해 상대 자료인지 체크한 다음 우리는 각주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 체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료 해석의 진짜 문제인 선택지를 볼 차례입니다. 선택지는 1번부터 차례대로 풀면 절대 안 됩니다. 쉬운 선택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선택지에 우선순위를 둘 때는 1순위 계산이 필요 없는 것이나 간단한 증가량, 감소량, 2순위는 간단한 비율, 변화율 계산이나 복잡한 변화량 계산, 3순위는 복잡한 비율, 변화율 계산이나 비율, 변화율의 대소 비교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가장 먼저 풀 것은 계산을 안 해도 되거나 간단한 덧셈 뺄셈, 두 번째는 퍼센트 계산이 한 번 나오는 선택지, 마지막으로 풀 건 퍼센트 계산이 여러 번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덧셈과 뺄셈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 각자의 연산 능력에 맞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는 이유는 퍼센트 계산을 여러 번 해야 하는 선택지를 굳이 풀지 않아도 중간에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안 해도 되는 선택지 유형을 저는 자료 읽기 유형이라 부르겠습니다. 자료 읽기 유형에는 단순한 수치 읽기, 수치 비교, 순위, 증가 추세, 감소 추세 등의 변화 추세가 있습니다. 각 유형의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수치를 비교하는 유형입니다. 순위를 정하는 유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A씨의 취업자 수가 두 번째로 많은 해는 2018년이다. 취업자 수를 보면 2019년이 가장 많고 다음이 2018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가 추세 혹은 감소 추세입니다. 2017년 이후 A씨의 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인구는 2017년부터 전년 대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보면 A씨의 취업자 수는 조사 기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2020년에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읽기 유형은 단순히 자료의 변화를 보기도 하지만 간단한 연산을 하고 비교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출제됩니다. A씨의 실업자 수는 조사 기간 동안 매년 증가하였다라는 예가 있습니다.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취업자를 빼줘야 하므로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실업자 수는 매년 증가한 것이 아니라 2017년에 감소한 후 꾸준히 증가했으므로 틀린 선택지입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실업자 수가 가장 많은 해는 언제인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실업자를 계산하여 보면 2020년이 7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은 변화량, 비율, 변화율 등의 계산을 해주어야 하는 자료 계산 유형입니다. 먼저 증가량, 감소량 등의 변화량 계산입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의 전년 대비 변화량이 매년 감소하는지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변화량은 비교 시점의 값에서 기준 시점의 값을 빼주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2020년의 전년 대비 변화량이 궁금할 때는 2020년의 값에서 2019년을 빼주면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년 대비 변화량을 계산하여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율 또는 비중의 계산입니다. 2016년에 고용률이 60% 이상인지 물어보는 예제인데 각주에서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 했으므로 2016년의 고용률은 2812분의 1704 곱하기 100이 됩니다. 계산하여 보면 대략 60.6%가 나옵니다. 조금 더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분모인 2812에 대한 60%의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2812의 10%는 약 281이고 여기에 6을 곱해주면 60%가 되는데 281에 6을 곱해주어도 1704가 되지 않기 때문에 1704는 2812의 60% 이상인 것이 맞습니다. 다음은 변화율 계산입니다. 2019년 A씨의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1% 증가하였다라는 예제가 있습니다. 2017년에 대한 2019년의 취업자 수 변화율은 2019년 취업자 수와 2017년 취업자 수의 차이를 2017년 취업자 수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2017년 취업자 수는 1723이고 2019년 취업자 수는 1749이므로 계산하여 주면 1% 이상이 나옵니다. 조금 더 빠른 풀이를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취업자 수는 1723이고 이 수치가 기준이니 1723의 1%는 대략 17명입니다. 2019년 취업자 수는 1749로 2017년 취업자 수의 1%인 17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풀어야 할 것은 복잡한 자료 계산 유형입니다. 여러 번의 비율, 변화율을 계산하거나 비율, 변화율의 대소 비교를 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비율 변화율 계산을 여러 번 하는 유형입니다. 예를 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고용률을 모두 60%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니 계산하여 주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풀려면 각각의 고용률을 모두 구하기보다는 만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가 가장 작아 보이는 값을 한두 개만 선정해서 계산하여 보면 됩니다. 다음은 비율 변화율의 대소 비교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2020년의 실업률과 2017년의 실업률의 대소 비교입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니 실업자 수를 구해보면 2017년은 52, 2020년은 73입니다. 2017년의 실업률은 약 2.93%이고 2020년의 실업률은 약 4.05%이므로 2020년의 실업률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정확히 구하지 않고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분수의 대소 비교를 통해 누가 더 큰지 구해주면 됩니다. 2017년은 1775분의 52, 2020년은 1802분의 73이니 2020년이 더 큰 분수입니다. 분수의 대소 비교와 비율 증가율의 대소 비교에 대한 내용은 따로 강의를 녹화해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해석 구조 분석 강의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 자료해석 유형의 풀이 순서입니다. 먼저 질문이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인지 체크한 후 자료의 제목을 통해 대략적인 자료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단위를 체크하고 각조가 있다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선택지를 풀면 됩니다. 단위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단위가 퍼센트인 상대 자료인지와 단위 앞에 천, 만, 백만, 억 등의 수사가 달리는지입니다. 선택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풀이 시간을 단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1순위는 계산이 필요 없는 선택지, 2순위는 비율, 변화율 계산이 한 번 나오는 선택지, 3순위는 비율, 변화율 계산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이나 대소 비교를 하는 선택지이고 덧셈과 뺄셈은 개인의 연산 능력에 맞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선택지에 자주 나오는 표현, 선택지 표현 중 주의해야 할 것들, 그리고 자료 해석을 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비율과 변화율의 계산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위해 도전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